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넙스 모델링, 넙스 모델링이 뭔지, 그리고 넙스 모델링의 기반이 되는 우리가 쓰는 라이노세로스라는 툴에서 공면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공면 모델링의 1번, 기본 방식, 그리고 2번,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정말 공면 모델링을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스호퍼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지금 2학년 그리고 3학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오늘 강의를 듣고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넙스, 그리고 라이노세러스, 그리고 그래스호퍼 중에서 이제 아주 간단한 패널링. 근데 이 패널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적용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모델링이거든요. 실제로 만들 수는 없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패널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켰습니다. 우선 넙스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넙스는 non-uniform rational B-spline의 약자예요. 얘가 뭔 소리냐면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얘가 대표적인 툴로는 마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노가 있고, 이것과 상반된, 제가 대조를 해서 설명할 툴이 폴리곤 모델링 방식을 쓰는 스케치업, 그리고 오토캐드 등등, 여기도 등등이겠죠? 이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다르냐? 이 라인이라는 거, 선을 표시를 할 때 라인이랑 스플라인이랑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혹시 스플라인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스플라인. 요거 어머니 목소리가 좀 새서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요 스플라인이라는 거는 곡률이 들어가요. 라인이랑 다르게 곡률이 들어갑니다. 곡률이라는 거를 폴리곤은 뭔지 알겠죠? 폴리곤은 다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폴리곤 모델링에서 원을 구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오토캐드나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원이 아니라 약 36에서 48각형 정도의 굉장히 각이 많은 다각형을 제시를 합니다. 화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원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폴리곤의 경우에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곡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이 많게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 선으로 이루어진, 곡률이 없는 선으로 이루어진 모델링 방식을 폴리곤 방식이라고 하고,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곡률을 지정해 줍니다. 근데 넙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라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플라인에도 굉장히 변천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무슨 퍼거슨 곡선이 나왔다가 베지어 커브, 이게 베지어 커브가 얘가 B 따서 B 스플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non-uniform rational, 정형화되지 않은 B 스플라인입니다. B 스플라인이 이게 큐빅 스플라인 커브라는 커브가 생기고,
카디널 스플라인이라는 스플라인 종류도 있고 이게 비스플라인, 베지어 커브 이런 것들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널프스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왜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곡선을 만들 때 곡선을 만들 수 있는 툴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툴 중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곡선을 만들어 봤나요? 혹시? 펜 툴로 곡선을 잡아서 만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죠?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고 마우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뭔가 이런 게 생겨요. 맞나요? 이런 게 생깁니다. 요거는 이 부분에서 요거를 뭐라 그러더라? 이 무슨 뭐 되게 미분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접선의 방정식, 미분 계수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고 이걸 얼마나 세게 당겨줄 거냐. 이걸 작게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잡히죠. 그리고 크게 가져가면은 이 부분에서 힘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나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점을 노트라고 하는데요. 노트에서의 어떤 이 가중치랑 접선의 어떤 기울기 이런 거를 설정해 주는 거를 베지어 커브라고 합니다. 베지어 커브. 베지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예시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어요. 곡선의 곡률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이고 이걸 알아야 될 필요성은 사실 뭔가 이렇게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널프스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떤 방식이냐, 널프스가 어떤 방식의 곡선 모델링이 가능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곡면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좀 더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면 좀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를 주고 그쪽에 접선에 어떤 기울기랑 그 세기를 당겨서 만들어주는 거를 베지어 커브 방식이라고 하고 카디널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카디널 커브는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점을 지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얘네를 지나는 곡선을 만들어주는 애를 뜻합니다. 곡선을 만드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죠. 요거는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곡선을 만들 때 이 방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이런 거를 구현을 할 수 있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근데 라이노에서 보통 곡선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카디널 스플라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다음은 B스플라인이에요. B스플라인은 베지어 커브랑 약간 다른데 B스플라인은 어떤 거냐면 점과 차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점은 아까 이 곡선 위를 직접적으로 지나는 애를 노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을 이렇게 주고 이 점이 이 곡선을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결정되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알겠나요? 곡선? 이런 식으로 이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컨트롤 포인트라고 합니다. 노트도 사실 컨트롤 포인트의 일부예요. 근데 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정적이죠.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이면 이 곡선 자체도 형태가 아예 따라가서 바뀌는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옮긴다면 좀 곡선이 이 사이로 모양이 형성이 되겠죠. 이 친구도 조금 올라가고 이 친구도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곡선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B스플라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그래서 널프스가 대체 뭔데? 널프스는 이 모든 스플라인 구성 방식을 통합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모든 거를 폴리곤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베지어 커브의 형태로 재단을 할 수도 있고 곡선을 재단을 할 수 있고 카디널 방식으로 재단을 할 수 있고 비스플라인의 방식으로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의 컨트롤 포인트들은 이 네 점이 되겠고 노트 포인트는 여기라고 했을 때 노트 포인트와 컨트롤 포인트를 모두 조절을 하면서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이 정말 수십 수만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단 6개의 점만을 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정교한 모델링 방식이다. 그래서 넙스의 특징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무엇보다 효율적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까지 설명을 할 줄 몰랐는데 정말 길게 설명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그러면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이노 화면을 가져왔어요. 라이노 화면 잘 보이나요? 라이노 화면 잘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고스티드로 지금 퍼스펙티브를 설정을 해놨고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색으로 설정을 했죠. 보이나요? 혹시 채팅으로 보인다면 이응, 니은 이렇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밖에 없지만 이 친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공면 모델링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방식은 정말 넙스의 기초. 넙스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로프트라는 게 가능합니다. 로프트라는 명령어는 배웠죠. 로프트는 어떤 곡선, 2개 이상의 곡선을 이거 위의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곡면을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 그래, 여기 있지. 이 친구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거는 스플라인 형식으로 곡선이 구성되는 형태겠죠. 그리고 이 친구,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얘는 노트, 지나는 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위에 디글이라는 게 있어요. 디글이. 갑자기 디글이라는 개념이 또 튀어나왔어요. 위에 이 디글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얘네는 차수 개념입니다. 차수. 차수가 갑자기 모델링하는데 차수가 왜 튀어나오냐면 한 점이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디그리라고 합니다. 이 디그리를 알기 쉽게 1로 바꿔보면요. 어디 갔어? 디그리 1. 디그리 1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한 점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선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개의 선의 곡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디그리를 2로 바꾸면 이 한 개의 점은 2개의 선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들이 생겨나는데요. 차수가 높아질수록 어떤 점이 이 전체적인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차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곡면 두 번째 모델링 방식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차수가 1일 경우에는 점 하나가 선 하나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차수가 2다. 디그리가 2인 경우에는 한 점이 2개의 선분까지 2개의 선, 한 선이 2개의 점에 영향을 받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들이 여러 개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영향을 더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지나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 점들이 다 노트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들을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약에 이렇게 2개가 있어. 아니다, 3개가 있어.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 다 지우고 이 3개를 만약에 로프트를 취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곡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곡면의 기준점은 다음과 같죠. 그 위에 있는 점들 2호점, 2호점, 2호점을 기준으로 이런 선을 만들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네트워크가 결정해주는 면을 만드는 것. 이것이 로프트의 기능입니다. 로프트의 일반적인 기능이고 이 방식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 곡면을 설정을 할 때 이 3가지의 곡선 정보를 주어졌죠. 이 3가지의 곡선 정보는 정말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점 하나, 점 둘, 점 셋, 점 넷, 노트 포인트 하나, 노트 포인트 둘 6개의 점으로 구성된 점 6개, 6개, 18개의 점 정보만을 토대로 면을 하나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면은 하나밖에 없는 면이죠. 이 친구가 결정하는 면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곡면을 만드는 방식은 로프트를 활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프트를 활용한 방식이 보통 이 라이노가 그 제품 디자인, 보석 디자인 하는 툴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어떤 넙스 모델링 방식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이 2가지를 로프트를 해가지고 곡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곡면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커브 포인트들을 지나는 모델링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를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죠. 이 로프트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로프트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경우는 지붕 디자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빌리온에 와이어프레임을 제시를 하고 이 와이어프레임을 모두 통과하는 외피를 만들 때 근데 이 외피가 비정형의 외피를 만들어낼 때 어떤 와이어프레임이 주어지고 이 와이어프레임을 지나는 비정형 외피를 구축할 때나 로프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건축에서는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죠. 제품 디자인인데 예를 들어 램프를 만들어요. 램프를 만들 때는 어떤 광원이 들어갈 점이 있겠고 광원을 이런 와이어프레임으로 둘러쌌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곡률이 어떤 식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를 컨트롤을 할 때 이 중간중간 지나는 점들, 컨트롤 포인트들로 선을 구성을 하고 스플라인을 구성을 하고 이 스플라인을 지나는 곡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로프트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곡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로프트도 내가 정말 컨트롤이 자유롭다면 만약에 어떤 집을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는 여기부터 이 반틈 면까지는 곡면으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덮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끝나는 곡면이 한 면을 덮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면을 특정한 방식으로 중간중간 어떤 지나는 점들 이런 느낌이죠. 이 점을 이런 곡선을 시작으로 여기도 지나고 여기로 가게끔 하는 곡선을 만들어줘 라는 명령을 하게끔 하는 게 이거의 3차원 버전이 로프트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로프트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정말 편하게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여기가 이거 말하려고 지금껏 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다음 방식은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차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차수는 라이노상에서 차수는 degree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X축, Y축, Z축이겠죠? X축, Y축, Z축인데 어떤 평면을 만들었을 때, 평면을 구축했을 때 이 평면상의 X축, Y축 값을 라이노상에서는 U, V축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U, value, V, value를 통해서 이 평면이 나누어지는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갑자기 이게 뭔 개소리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0으로 시작이 되고 50으로 갈게요. 50. 요런 면이 하나 보이죠? 면이 하나 보이는데 이 친구를 곡면으로 만들 겁니다. 곡면으로 만들려면 한 가지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rebuild, rebuild. 뭐야? 미안해요. rebuild라는 명령어를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요거 rebuild surface라는 거 보이나요? 요거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 보이죠? 보면은 포인트 카운트랑 degree 그리고 delete input, retrim, span counts, maximum deviation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뜹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지금 포인트 카운트, 지금 현재 상태를 이 괄호 안에 넣어서 보여주고 이 degree도 현재 상태를 괄호 안에 나타내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지금 U점에서 컨트롤 포인트가 U값 2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V 방향으로 2개의 점이 이 친구를 결정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U 2개, V 2개. 그리고 차수는 U 차수 1, V 차수 1. 여기가 U 방향, 여기가 V 방향, U 방향 2개의 점,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이 한 개의 선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직선 형태라고 보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V 방향 같은 경우에 V 방향으로 2개, 그리고 차수가 1인 어떤 원래는 이런 면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rebuild surface에서 이 포인트 카운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U 값을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U를 5개, V는 2개로 그대로 두고 degree를 그냥 1차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U 방향이죠. U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5 V 방향으로 2개 이런 식의 컨트롤 포인트들이 생겨나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하면서 이 전체 면의 형태를 재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컨트롤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리빌드가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리빌드 된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F10을 누르시면 F10은 컨트롤 포인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F11 단축키죠. 컨트롤 포인트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개체를 선택을 하고 F10을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스 on 위에 뜨나요? 커맨드 포인트스 on 혹시 소통을 잠시 해주세요. 저 대화를 제가 너무 빠르다든지 이러면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점이 이 위에 떠요. 혹시 보이나요? 보입니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드릴 텐데 면 위에 이런 동그란 점들이 생깁니다. 이런 동그란 점들을 조정을 하면 아까 U 카운트가 5개, V 카운트가 2개죠. U 방향으로 5개씩 있고 V 방향으로 2개가 있는 게 1차죠. 이 하나를 점을 위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한 점은 두 개의 선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재단이 되겠죠.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접히지는 또 않아요.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은 사실 어떤 와이어프레임에 의해서 컨투어링을 해봤을 때 알겠지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재단이 되겠지만 우리가 조절하려고 하는 값들, 이 U, V 카운트 위에 이 점은 한 개의 선에만 영향을 주고 있겠고 이 친구도 단단하게 붙잡혀 있죠. 이 점이 이 점에 의해서 딸려오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죠. 근데 1차인 경우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노트 포인트와 일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2차부터는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 포인트, 이 노트가 요거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일 땐 대체 어떨까? 2차일 땐 한번 봅시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친구를 다시 리빌드를 해줄 겁니다. 리빌드를 해줄 건데 5, 3. 5, 3으로 하면은 여기 5개, 3개가 되겠죠. 그리고 디그리를 2차로 올려볼게요. 2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포인트 카운트의 U 카운트, U 디그리, V 카운트, V 디그리. 이 차수라는 거는 점이 한 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몇 개의 다른 컨트롤 포인트 지점까지 몇 개의 다른 본인 포함 몇 개의 다른 지점의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까지 영향을 주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어렵나? 내가 말해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점이 있다면 1차의 경우에는 이 컨트롤 포인트는 이 지점의 위치에만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올린다고 이 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를 올리면. 근데 2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있죠. 이 친구를 위로 올리면 얘랑 얘가 1개 그리고 2개의 점의 위치까지 이 친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세 번째 i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차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이해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되나 싶겠지만 나중에 곡면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어떤 곡면을 만드는데 이 지점에 이 부분 내가 가만히 냅두려는 부분까지는 영향이 안 오게 하고 싶다의 경우에 어떤 차수를 자기가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이 차수에 맞는 부분만 곡면으로 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요거를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떤 뭔가를 만들 때 뚜껑을 덮을 때 네모 형태의 뚜껑을 덮는데 이 부분까지는 영향을 안 가게 만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식의 의도가 드러날 때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겠고 리빌드 서피스에서 제가 5개, U 카운트 5개, V 카운트 3개 2차로 된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재단이 됩니다. 얘는 컨트롤 포인트가 켜져 있는 상태고 아까랑은 다르게 컨트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막 정확하게 이게 왜 그렇다, 어떤 함수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내가 나도 그렇게까지 이해는 잘하는 게 아니라서 이 친구가 움직일 때 몇 개까지 영향을 주느냐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딱 옮기잖아요. 그러면 한 점 옆에 있는 i는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한 점 더 옆에 있는 애는 영향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2차라고 했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냐? 바로 옆에 있는 점인데 이 점은 노트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올려주더라도 원래 있던 면 같은 경우에는 노트 포인트로 활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곡면 모델링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점들을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곡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했나요? 곡면 모델링의 원리 하나.
그러면은 이 친구를 옆에서 봤을 때는 front, 이 친구 너무 더러워.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면, 요게 가장 두드러진 면이 되겠죠. 이 선에 이 위치에 있는 점, 이 위치에 있는 점, 이 위치에 있는 점, 여기 위치에 있는 점 중에서 노트 포인트를 제외하고 한 점이 두 개씩 영향을 미쳐서 이런 선을 구축을 한다. 그리고 이 선과 이 선과 아까 말했던 그 선, 아까 결정됐던 그 선, 이 점들로 결정됐던 그 선과 요 5개의 점으로 구성된 그 선, 요 5개의 점으로 구성된 선을 로프트한 결과물의 서피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미리 면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것의 UV 값과 U 차수, V 차수를 바꿔주면서 곡면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이 부분에는 5개겠죠? 이런 식으로 5개의 5개의 선인 네트워크 해가지고 로프트 해가지고 만들어진 면도 이 형태를 띠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빙빙 돌아서 왔고 하지만 정말 직관적으로 말을 했을 때 곡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내가 끼워 넣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걸로 설명을 해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얘를 리빌드를 할 거예요. 리빌드를 할 건데 U 카운트, V 카운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5, 이 정도로 두고 F10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켠 다음에 얘가 U 방향이고 이 방향이 V 방향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했죠. U, V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리빌드를 합니다. 리빌드를 하고 차수를 높여줍니다. 차수를 5로 높이고 차수를 3차 정도로 가져가자. 아니다. 2차로 가져갑시다. 2차로 이렇게 딱 가져가서 이 친구의 컨트롤 포인트를 F10을 이용해서 켜줍니다. F10. F10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이 컨트롤 포인트들을 움직이면서 곡면을 재단을 해준 다음에 이 컨트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서 2개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라이노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4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올려준다든지 동시에 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바꾸기 직전에 이 상태에서 이 중간 부분을 전체적으로 띄워주고 싶어. 이거 너 빼고 이렇게 9개를 선택을 해서 그림은 잠깐 지워주고 이 9개를 동시에 살짝 이렇게 뚱 띄우고 그러면은 중간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평면처럼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고 이거 아주 괜찮은걸? 하면 F11을 눌러서 곡면 조작을 끌 수 있다라는 이런 거. F10, F11 그리고 리빌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었죠. 첫 번째 방식은 이 방향에 나와 있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와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 그리고 스케치 온 서피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탄젠트, 코닉, 파라볼라, 뭐 하이퍼볼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다른 종류의 곡선을 구현할 수 있는 이유가 넙스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컨트롤 포인트 커브,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커브 이렇게 curve, through points, control point curve 이런 식으로 2가지의 곡선 형성 방식을 활용해서 이들을 로프트하여 만드는 것. 이 곡선 같은 경우 2개 이상의 곡선이죠. 이 곡선을 와이어프레임으로 하는 와이어프레임은 철사로 이 외관을 보여준다 이런 거겠죠. 이 친구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은 이런 식이야. 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로프트된 평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만 가지고 곡면을 완성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2개 이상의 곡선,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로프트를 해서 곡면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가 핏하려는 노트 포인트가 되는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내고 이것을 리빌드해서 F10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F11로 컨트롤 포인트를 다시 끄고 하면서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끼워 넣는다 해도 F10을 눌러서 이 중간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면은 전체적인 형태도 재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재단이 되고 이렇게 2개를 잡고 이렇게 띄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띄우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 선 자체가 2차수 이 한 점이 다음 어떻게 2개의 점 위치까지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차수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라기보다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부드럽고 다루기 힘든 아이가 됩니다. 다루기 힘든 아이. 조금 직관적인 곡선 형태를 만들 때는 2차 정도에서 놀고요. 크게 좀 미세미세하게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3차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U-value는 2나 3 정도에서 곡면 모델링을 보통 활용을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고 1차일 경우에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어떤 폴리곤스러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고 이 차수와 점의 개수를 U값과 V값을 조정하면서 바꿀 수 있다. 이걸 하는 기능이 리빌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서 곡면 모델링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아까 그러면은 넙스는 대체 어떤 거에서 나온 거였지? 아니면 넙스의 뭐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라는 거를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넙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굉장히 선택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선택적인 정보만 가지고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선 정보만 가지고 이 외곽선이랑 지나는 점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쉐이딩으로 보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생긴 곡면이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어떤 복잡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용량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사실 용량이 절약이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냐면 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차이? 이게 정확히 이 차이라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돼 있죠. 픽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곡선을 나타낼 때 얘는 픽셀이 많아져야 비로소 부드럽게 보이고 그것도 여러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곡선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땡겨도 매끈매끈하게 보입니다.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폴리곤과 넙스의 차이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이 단편적인 벡터의 방향이랑 어떤 곡률에 대한 정보만 가지면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용량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포토샵보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절약이 된다. 넙스도 비슷한데 현재 CG 기술, 3D 그래픽 기술로 아까 말했던 넙스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합니다. 공간상에 넙스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한데 이걸 다시 모니터상에 출력할 때는 이렇게 쉐이딩을 주거나 고스티드 모드로 쉐이딩을 주거나 렌더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체는 사실은 이것과 굉장히 근사치의 값을 가지고 있는 폴리곤이에요. 굳이 이렇게 곡면으로 만든 아이를 폴리곤으로 다시 바꿔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렌더를 할 때
이 정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용량이 커집니다. 렌더를 할 때요. 물론 저장할 때 와이어프레임으로 저장한다면 굉장히 용량이 줄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 밖으로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이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렌더할 때 되게 무거워요. 스케치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넙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스호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공명 모델링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정도 가지고 본인이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이 되진 않지만 이 커브들 같은 경우에 이 와이어프레임을 추출을 해서 얘네를 오프셋한 다음에 다시 로프트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곡면이 아니라 어떤 두께감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친구도 익스트루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라이너상에서는 익스트루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스호퍼상에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해서 곡면 모델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와, 이해가 좀 됐을까요? 대답을 잠깐 받아보고 잠깐 쉰 다음에 그 그래스호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